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수색증산 뉴타운을 한번 가볼 거예요. 이제 미리 가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올해 여기에 분양이 줄줄이 앞두고 있어요. 뭐 GS건설, SK건설, 뭐 롯데건설 해서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브랜드가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뭐 유튜브 중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개발이랑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마드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머리 딱 붙여갖고 안경 끼고 가끔가다 군용 깔깔이도 입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양이 잘 되면은 걔는 건설회사가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재개발은 사업의 시행자,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건설회사가 아니고 조합이에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은 조합이 돈을 버는 거고, 분양이 잘 안 되면은 조합이 마이너스로 해서 비례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조합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게 더 좋을까, 공사비면이랑 또는 브랜드 파워로 인해 갖고 분양성이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건설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해서 조합은 건설회사를 선택을 하고, 건설회사는 그냥 거기에 대한 하도급 업체, 조합의 하도급 업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계약관계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지 사업의 주체가 돼서 돈을 벌고 까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회사에 배를 부른다, 뭐 이런 조합 사업에 있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득은 보겠죠. 근데 그런 우리가 주체, 어떤 사업의 주체로서 이득을 본다라는 표현처럼 들리는 것은 아예 부동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 구조,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서울특별시라고 치면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쭉 지도가. 그리고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좌우가 나눠지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누게 돼서 요쪽 상단을, 왼쪽 상단을 서북부라 그러고, 오른쪽 상단을 동북부, 그리고 왼쪽 하단을 서남부,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동남권이라 그래요. 이제 동남권이라 그러는데, 은평 수색증산 뉴타운은 서부권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돈은 이쪽이 많이 몰려 있죠.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할 때, 어디 현장 나갈 때는 꼭 어디 기준을 삼고 가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갈 곳은 서울 끝자락에 있는 이 수색증산 뉴타운인데, 그럼 수색증산 뉴타운을 비교점을 어디를 볼 것이냐, 바로 옆에 가재울 뉴타운을 비교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상암 DMC와 인접해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을 마곡 도시개발지구, 그러니까 마곡 산업단지랑 연결돼 있는 마곡지구를 비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똑같이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고덕주공을 재건축한 신규 입주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를 할 것이냐인데,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고덕 같은 경우는 이 강남권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가격면에 있어서는 이 두 곳보다 훨씬 더 높게 나가죠. 그래서 현장을 가더라도 여기를 비교하려면은 가재울 뉴타운과 아마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 곳 정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분양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현장을 나갈 때 어디보다 좋다 나쁘다는 분명히 기준점이랑 비교 대상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을 나갈 때 무조건 그냥 대강 나가고 뭐 현장 막 지하철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을 갖고 꼭 나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색증산 뉴타운의 위치도를 보면은 마포구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은평구인데, 은평구의 가장 하단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에는 상암 DMC와 붙어 있고, 그 사이가 수색 역사가 있는데 이쪽이 개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담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보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7월에 지금 46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암 DMC 등 배후 수요 탄탄하다. 그리고 가장 큰 호재가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상암 수색 있는 22만 제곱
수색 역세권 개발 본궤도에 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역별 현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색 13구역, 4구역, 7구역, 6구역, 8구역, 9구역, 증산 2, 4, 5구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들에 대한 지금 요 지역들에 대한 현황과 지금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황들을 보면은 이 현황의 지금 단계는 제가 수색 증산 뉴타운 주민 동호회 카페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 4구역의 현황은 지금 2020년 7월 입주를 예정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수색 6구역 지금 이거는 제 2020년 1월 28일을 기준이에요. 수색 6구역은 2주 철거 중이고 수색 7구역 2주 철거 중 마찬가지로 수색 8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9구역 내년에 SK건설 입주를 하고 수색 13구역이 2주 철거예요. 저는 이 수색 13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길이 반듯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길이 반듯하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다세대 주택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뉴타운에서 해제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색 14구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현황이었는데 해제가 됐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이었다는 것도 아마 큰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반듯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게 서울시의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기 쉬운 이런 정사각형 땅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묶어 놓거나 또는 물리적인 현황이 안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수색 14구역도 한번 가볼 거고요. 그리고 수색 13구역은 예전에 철거되기 전에 지금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현장 지금 철거된 현장 보고 예전에 어땠는지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2구역 착공 들어가 있고요. 자, 증산 5구역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 가장 최상단부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도 굉장히 좀 완성도가 빨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미리 가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랑 현장 계속 같이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상암동을 지나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지나서 오늘의 현장 답사지 수색 증산 뉴타운을 가려고 해요. 지금 노들길에서 성산대교로 들어왔는데 와, 오늘 바람 장난 아닙니다. 차선 하나를 왔다 갔다 해요. 오토바이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답사 또 저 오토바이 타는 거 보고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탈 때 바람 불 때는 정말 가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비 올 때가 위험한지 알았는데 바람 불 때가 훨씬 더 위험하네요. 그 전에 제가 지금도 취미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건데 할리 데이비슨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바이크가 한 380km에서 450km 정도 나가는데 지금 이런 경량 스쿠터를 타고 다니니까는요 바람 부니까 이게 지가 연인지 알아 막 날아갈라 그래. 죽을 뻔했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터널을 지나서 좌회전을 하면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나옵니다. 일단 이쪽 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게 사람들을 인구를 집중시키는 시설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유흥시설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러니까는 이 방송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을 더 뽑는 업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디지털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도 일단은 발전할수록 좀 사람을 자를 것 같은 생각 안 드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뭐 제조업이나 이런 아닌 이상 인구 집중 시설로 인해서 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닌 이상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고가 되죠. 그런 지금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 보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요. 뭐 장비들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사람의 책상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암동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상암동은 도시계획 시설이 그냥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좌측은 아파트, 우측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 왼쪽은 월드컵 단지의 아파트, 오른쪽은 미디어 관련 회사들, 네, 그런 시설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가로질러서 상암 월드컵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맨 끝으로 간 다음에 수색 역사 쪽으로 가면은 수색 증산 뉴타운 왼쪽 편이 나와요. 네, 그곳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색역을 지나서 수색 14구역 해제된 구역 먼저 가볼게요. 수색 14구역이 수색 증산 뉴타운 맨 좌측 편에 있어요. 거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해제됐어요. 해제된 곳의 현황들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 수색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될 곳이에요. 이게 22만 제곱미터 개발될 곳입니다. 신호 막혔을 때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색 역사예요. 그냥 정비창처럼 철도가 머무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해제된 구역들은 어디든 마찬가지로 신축이 많을 걸로 판단돼요. 그리고 해제되기 전부터 뭐 지정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제됐을 때도 토지의 형태는 반듯반듯했었거든요. 토지 형태가 반듯반듯한 곳들이 해제가 되면은 당연히 신축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수색 14구역 해제 지역에 왔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DMC 파크빌2, 아이린2 무슨 빌라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다 새로 지었네요. 그쵸? 이렇게 해제된 지역들을 오면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땅들은 이렇게 다 새로 짓게 됩니다. 이것도 좀 수색 13구역처럼 묶어줬으면 개발됐을 텐데 이걸 왜 풀러가지고 큰 땅들이 많으니까 큰 땅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땐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총 100이라고 났을 때 75%가 동의하면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30%가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구역 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테스킹 보트 자체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가 반대를 하느냐? 그 중에 5%만 더 반대를 하더라도 해제가 되는 거였죠. 진짜 해제에 대한 거는 너무 수치를 적게 해줘가지고 해제를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해제에 대한 태스크보트가 지금도 여기도 막 짓고 있네요. 뭐야, 완전 단지를 짓고 있네. 네, 그 태스크보트가 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해제가 되겠죠.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수색 4구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롯데건설이 지은 건데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는 가장 먼저 입주를 할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14구역과 붙어 있는 곳이 지금 이 4구역이에요. 4구역은 롯데건설이 개발을 해서 DMC 롯데인가 아마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롯데건설이 개발을 해서 입주할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수색 역세권 개발 예정지고요. 네, 저렇게 철도 차량들이 멈춰져 있죠. 네, 정비를 보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색 14구역을 지나서 증산 2구역, 자,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 가장 위치가 좋은 증산 2구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증산 2구역이 지금 입주할 아파트, 지금 이 수색 4구역, 지금 여기 보이는 수색 4구역 롯데 아파트보다 이제 철거했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나가요. 총 금액이.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업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입지가 좋은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사업의 단계로서 굉장히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더 좋으면은 공사 단계에서 입주할 아파트보다 더 높게도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수색 14구역은 아까 신축 현장들 보고 왔는데 거기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산 2구역 가보고요. 현장 한번 보고, 아직 철거는 안 했지만은 사업시 인가를 받은 수색 증산 뉴타운 쪽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붙어 있는 증산 5구역 갔다가 철거한 증산 13구역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DMC SK뷰 짓고 있고요. 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 변해요. 자, 여기도 위치가 괜찮죠. 여기도 위치가 괜찮은 편이고, 정말로 위치가 좋아야 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증산 2구역입니다 지금.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 증산 1구역, 이게 증산 2구역이요? 증산 4구역? 증산 2구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4-1 4-1구역. 2구역은 어디예요, GS는? 여기요. 예. 컨테이너 여기 저기 레미콘 보이시죠? 예. 거기 가야죠. 레미콘 보이는 데서 약간 표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쪽은 다 GS가 하고 있는데,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비싸게 돼 있는 곳이에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안에 들어오니까는 저도 헷갈려요.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헷갈리는데, 어이구. 그쵸? 이렇게 돌아다니고 안에 있어도 헷갈리는데, 뭐 지도로만 보고 뭐 판단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철거는 2-1 게이트고 구역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가 다 GS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입지는 좋아 보여요. 예, 맞네요. 여기가 증산 2구역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예. 이게 지도로 보는 거랑 돌아다니는 거랑 진짜 확실히 달라요. 네,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은 증산 2구역을 지나서 증산 3, 증산 4 존치구역이에요. 이쪽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치구역이고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증산 5구역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을 보도록 할게요. 그냥 존치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냥 존치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쵸? 뭐 존치구역이에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이게 지구가 가장 큰 의미이고, 그러니까 뉴타운 지구 제일 큰 의미이고, 뉴타운 지구로 전체가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하나의 구역으로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치구역, 정비구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 존치지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크게 어떤 개발 계획이 큰 그림이 그려져도 그 안에서 구역별로 따로따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크게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뭐 서남권 개발, 뭐 서북부 개발. 서남권 개발하면 거기가 전체가 개발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서 구역이 지정돼야지만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광범위하게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 서남권 개발, 서북부 개발, 동남권 개발, 동북부 개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냥 그런 계획 속에 내가 산 물건도 개발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큰 범위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잘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바람도 불고 오토바이 타고 말하려고 이게 혼자 1인 3인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힘듭니다. 자, 여기는 되게 복잡하죠. 여기는 사업 시행을 받은 증산 5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느낌을 가져야 돼요. 방금 존치구역 같은 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런데 보면은 개발될 만하네. 근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발 구역으로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예비 구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우리의 주 업무죠, 사실은. 확정돼 있는 것은 어쨌든 비싸잖아요, 그쵸? 와, 뭐 장난 아니네요, 노후도가. 노후도는 이렇게 구석구석 와봐야 돼요. 그래서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와봐야지만이 겉에는 좀 새 거더라도 전반적인 노후도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와, 들어가려고 했더니 앞에 계단이 있다, 못 들어갔네. 여기서 돌려야 돼요. 이거는요, 차로는 돌아다닌다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와, 진짜 노후도 안으로 들어올수록 심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에를 들어와 봐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길인데, 이 지역에서 사업시 인가를 받은 길에 되게 큰 길이고, 차가 저렇게 양옆으로 2대가 있어도 동네가 멀쩡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들어가 보시고, 쭉 들어가 보실수록 이거 봐요, 점점 길이 좁아지면서 막다른 길이 나오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 전반적인 노후도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밭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혀 있네. 현장 파악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사실 힘들기도 하고 힘들고 재밌고 두 개 다 했었는데, 말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막 헷갈리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가 증산역이고요.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한 이런 가격이랑 한번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구역들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증산역에서 제가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수색증산 뉴타운은 우측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지도에서 우측으로 올수록, 그리고 하단부로 올수록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하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하단 쪽에서 지금 하단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증산 2구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그 현장에서 물어봤던 그 지역 자체가 이 수색증산 뉴타운에선 가장 인기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하단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한 블록 뒤로 가볼게요. 자, 한 블록 뒤로 가보면은 이게 증산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DMC 우방 아파트 있는데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좌측으로 내려갈수록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우측으로 올수록,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는 그쪽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헤맸던 구역으로 다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번 게이트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증산 2구역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GS가 하는 거죠. 지금 이쪽은 한전 변전소가 아니고 이제 한전 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변전소가 아니라 이게 이전 계획이 지금 끝났거든요. 이게 한전 부지입니다. 오른쪽이 한전 부지인데 이전 계획이 끝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시설로 들어오면 많이 좋아지겠죠. 왼쪽이 수색 역사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은 뉴타운을 빼고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개선되는 거 빼고는 주변은 현재는 형편없어요. 현재는 형편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이네요. 주변 자체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노후되고, 그리고 좀 가장 약간 좀 슬럼화됐던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그런 말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제 주거 환경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변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들은 호재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지금 수색 역사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수색 역사가 개발되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굉장히 큰 업무 단지가 수색증산 뉴타운이랑 붙어서 아주 시너지가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한동안의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자, 지금 왼쪽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지금 13구역에 대한 철거 현장이에요. 지금
차량을 통하게 해놓고요. 철거 현장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바이크로 가고 있는데 어우 밑에 돌도 많고 굉장히 미끄럽고 약간 위험한 편이에요. 아 이쪽으로 오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예. 이 철거 현장이에요. 야 이거 뭐 포크레인이 지나가는 길을 바이크로 가려고 그랬더니 되게 어렵습니다. 다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저는 지금 수색초등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수색 13구역 철거 현장이고요. 앞으로 분양 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입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현장 답사를 온 결과를 말씀드려보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면 뉴타운, 그러니까 주거지의 완성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인데 주변의 개발, 예정된 개발은 되게 많은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업무단지가 가까운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상암 DMC가 지금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배우지가 또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선전은 상암 DMC의 배우지라고 많이 선전을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여기가 이 수색증산 뉴타운이 빛이 나려면은 한전부지가 이전되면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색 역사가 빨리 개발돼야지만이 여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어떤 업무 지역에 대한 편의성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는 뉴타운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계속 찾아봐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랑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